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강 부숫자입니다. 자,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뭡니까? 트일소, 또 소통할 소죠. 발소에 구성돼서 발의 운동을 나타내는 글자. 트일소, 소통할 소. 다음은 원래 사람이 길을 잃은 모습에서 글자가 변형돼서 아이가 아들자가 들어서 아이가 의심을 한다 해서 나온 화살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의심할 의. 천간병에서 음을 빌린 병병. 그 다음 전염병역의 줄임자 칠수에서 음을 빌린 뭡니까? 불일역의 줄임자 칠수에서 음을 빌린 전염병역. 발을정에서 음을 빌린 증세증. 그다음 화살을 맞은 사람 병질, 또 화살처럼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 질주, 빠를 질. 다음은 앞에 길용에서 음을 빌린 아플 통. 다음 가죽피에서 음을 빌린 피곤할 피. 다음은 양지창을 모습을 본뜬 자, 양지창을 두 개 교차를 해놔가지고 안에 열십이 들어가서 열 번째 천간 개 혹은 북방개가 된 글자죠. 다음은 뭡니까? 제기를 들고 걸을 발 올라가는 모습에서 오를 등. 다음은 빙빙돌 발과 활궁으로 구성된 빙빙돌 발의 성을 빌린 필발, 활을 쏘는 모습이죠. 다음은 견줄비와 가로활인데 다라는 뜻인데 다시 가로활이 흰백으로 바뀌는, 소전해서 바뀌는 글자죠. 다개. 다음 혀의 가장 밝은 부분을 표시한 부숫자 흰백. 그 다음 흰백에서 음을 빌린 일백백 형습자죠. 다음은 날일과 구기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관역적. 다음은 등불 모양을 본뜬 자인데 등불 모양이 흰백과 임금왕으로 바뀌어서 황제를 나타내는 임금황. 다음은 손으로 가죽을 벗겨내는 모습, 가죽피, 털이 있는 가죽을 했죠. 발소, 트일소, 의심할 의, 병병, 전염병역, 증세증, 병질, 빠를 질, 아플 통, 피곤할 피, 북방개, 천간개, 오를 등, 필발, 다개, 흰백, 일백백, 관역적, 임금황, 가죽피. 오늘 배울 부숫자는 그릇명입니다. 그릇명이 소전의 자형을 보면 간단하죠. 그릇이죠. 그릇은 어떻습니까? 뭐 음식을 담고 뭐 물을 담고 이런 게 그릇이죠. 그릇명으로 구성된 글자를 보겠습니다. 볼감. 볼감은 밑에 그릇명이죠. 위에는 신하 신이 뭡니까? 눈의 모양을 본뜬 자죠. 신하 신이 눈의 모양을 본뜬 자라고 모르면 아주 곤란하죠. 여기 건문의 자형도 보면 눈알맹이가 보이죠. 눈의 모양. 옆에는 사람인. 그래서 한 사람이 꿇어 앉아가지고 그릇에 담긴 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거울에 얼굴을 비춰는 모습에서 볼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금을 하면은 거울감이 되죠. 볼감. 다음 도둑도, 훔칠도. 이 글자 참 재밌습니다. 그릇명 위에 앞에 물수고 옆에 하품흠이죠. 왜 하품흠에다 물수가 있을까요? 침을 질질 흘리는 겁니다. 도둑이 물건을 보고 탐이 나서. 도둑은 물건을 훔칠 거를 잼을 해놓으면 잠이 안 온답니다. 자기 거라서. 그릇 위에 물건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 그게 도둑입니다. 도둑도. 회의자인데 아주 잘 만들어진 글자죠. 다음 맹세맹. 맹세맹은 갑골문의 자형은 뭡니까? 아래는 쟁반이고 중간에는 뭐 이 소의 귀가 놓여 있다 합니다. 소의 귀. 고대에 맹세할 때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맹세를 하잖아요. 피를 마시면서. 그래서 맹세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때는 짐승의 피를 부어서 해맹을 한다. 보통 3마리 내지 5마리 짐승을 섞어서 맹세를 하죠. 해맹, 맹세, 맹. 피를 마시면서 맹세하는 모습에서 나왔다. 그릇에다가 소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놓고 맹세하는 것이다. 소전에 와서는 뭡니까? 윗부분이 음을 나타내는 밝을 명자로 바뀌고 밑에는 그런 명이 됐죠. 자, 다음 소반반. 소반반은 일반 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소반 밑에 그런 명이니까 소반 혹은 다른 말로 쟁반이라 하죠. 쟁반반. 쟁반반은 일반 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그런 명 부수입니다. 그 다음 성할성. 성할성은 이룰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이룰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지만은 재밌는 것은 그릇 위에 이루어놨죠. 많이 이루어놨죠. 성할성, 성대하다 이 말이죠. 성대하다. 재밌죠? 이룰성 앞에 흑토를 하면 뭡니까? 흑을 이루어놓으면 재성이 되죠. 이렇게 그릇 위에 이루어놨으니까 성할성, 성대할성, 번성하다 이 뜻이죠. 다음 더할익. 더할익은 그릇 명 위에 원래 뭡니까? 물수죠. 물이 넘쳐 흐르는 모습이죠. 물이 넘쳐 흐르는 모습에서 이게 넘칠 일인데 이게 더할익으로 쓰이자 다시 물수를 넣어서 넘칠 일로 바뀌었죠. 더할익은 입성이니까 이로 발음됐죠. 받침이 없으니까 더할익. 물이 넘치는 모습에서 나중에 더하다의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더할익. 익샘. 더샘을 가지고 익샘을 하죠. 유익하다, 뭐 수익이 있다, 이익이 있다 할 때 쓰이는 거죠. 다음 다할진. 다할진은 밑에 그런 명이고 각골문의 자형이 어떻습니까? 손으로 소를 잡고 그릇을 씻는 모습이죠. 물건이 담겨있는 그릇을 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씻어냈다 해서 다하다의 뜻이다. 혹자는 또 붓으로 먹물을 싹 다 발라내다, 찍어내다 해서 다할진자라고 하는데 솔로 그릇 안을 깨끗이 다 씻어내는 모습에서 다할진자가 만들어진 회의자다. 볼, 감, 도둑, 도, 맹세, 맹, 소반, 반, 성할, 성, 더할, 익, 다할진은 그런 명부수에서 만들어진 글자다. 여기서 신하시는 눈알맹이 모양을 본든 자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눈목부수입니다. 눈목부수. 눈목에 이게 웬 이런 게 있노? 이게 원래 부수자에서 거물망 부수죠. 그런데 눈은 원래 이래 있는 눈이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세로 글자로 많이 익히다 보니까 이 눈목이 낯설어진 거죠. 원래 이것도 눈목입니다. 이게 언제 쓰이느냐? 나라 이름 촉, 촉나라 촉 할 때 이게 애벌레 촉입니다. 애벌레 눈이 크다 의 뜻이 본뜬자입니다. 그 외에는 이게 잘 안 쓰이죠. 다 거물망의 뜻으로 쓰이죠. 그러나 이게 눈목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눈목은 눈 모양 그대로죠. 사람의 눈 모양을 본떠 눈, 보다의 뜻이 된 글자. 그러니까 눈목의 부수로 구성된 것은 눈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죠. 눈이 보는 거나 눈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볼간. 볼간은 요 위에 요 모습, 손수의 변형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손수. 뭡니까? 손으로 눈 위를 가리고서 멀리 바라보는 거죠. 간호원 할 때 쓰죠. 간호원. 주마간산, 멀리 산을 바라본다 할 때 말 다니면서 볼간입니다. 눈에 손을 얹어가지고 보는 모습. 간단하죠? 볼간. 감독할 독. 독은 입성이니까 두로 발음됐네요. 감독할 독은 아제비 숙에서 위에. 아제비 숙에서 음을 빌렸다. 독, 숙, 입성 발음이죠. 아제비 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원래 눈목과 이 아제비 숙은 콩숙이죠. 콩을 수확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눈으로 살피다 해서 나온 글자 감독할 독이 됩니다. 감독할 독. 다음
소경맹은 망할망. 이거 참 잘 만들어 글자죠. 망할망, 맹음이 같은 형성자지만은 뭐가 망했습니까? 눈이 망했죠. 눈이 망했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소경이 된 겁니다. 소경맹. 아주 재밌는 자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다음, 잠잘면은 백성민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다. 근데 왜 백성이 잠을 자느냐? 기억납니까? 성시시 할 때, 백성민 글자 할 때, 백성민은 포로로 잡힌 병사가 너무 신체가 커서 내가 관리하기 힘들다 해서 한쪽 눈을 찌르는 애꾸눈이죠. 애꾸눈이니까 눈알맹이가 없죠. 그래서 잠자는 것 됩니다. 눈알맹이가 있으면 눈 안자가 되죠. 예. 잠잘면. 눈목은 입성 발음이니까 무로 발음됐죠. 무. 눈목은 부수자죠. 눈의 모양을 본뜬 자. 눈목은 눈이 원래 이렇게 원칙이지만 밑으로 세서 눈목이 이렇게 됐다. 세로 글자로 글자를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모양이 변형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할 목은 마찬가지 입성인데 무로 발음됐죠. 화목할 목은 언덕 6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언덕 6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친근하다에서 화목하다의 뜻으로 파생된 글자입니다. 볼간, 감독할 독, 소경맹, 잠잘면, 눈목, 화목할 목은 모두 눈목 부수다. 네. 자, 눈목 부수로 구성된 걸 이어서 볼까요? 자, 눈썹미. 눈썹미의 갑골문의 자형은 눈썹이 보이죠? 눈의 눈썹. 그림입니다. 그림. 이 상형자입니다. 그림을 보고 이게 삼급이라 하면 삼급이라면 좀 이상하죠. 눈목 소전에 와서는 이렇게 눈썹 모양을 분리해 놨죠. 눈썹미.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 하죠. 미간. 눈썹미. 그 다음 서로상, 관상상. 자, 서로상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서로상은 무슨 부술까요? 하면 보통 나무목 이렇게 쉽지 않게 고민도 하지 않고 나무목 하는데 아시다시피 눈목 부수죠. 왜 그럴까요? 한자가 나무가 중요할까요? 눈이 중요할까요? 눈이 중요하죠. 나무가 사람을 봅니까? 사람이 나무를 봅니까? 사람이 눈으로 나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상이 됩니다. 서로상, 관상상. 이게 서로상, 관상상, 재상상. 그렇게 쓰이죠. 그 모수자천이라는 고사에 보면은 모수가 자기가 손을 들어서 저요 하고 갔잖아요. 그때 평군이 모수 보고 얘기하죠. 모수가 이를 성과를 올리고 난 뒤에 돌아와서 나는 다시 사람을 상으로 평가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때 상이 관상입니다. 그러면 앞뒤 내용으로 봤을 때 모수는 아주 생긴 모습은 형편없는 사람이죠. 꾀죄죄한 모습인데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서로상, 관상상이 됩니다. 눈으로 나무를 보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입니다. 살필성. 살필성도 갑골문의 자형이나 갑골문이나 소전을 보면 뭡니까? 눈동자가 위에 쌍날철 풀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풀을 관찰하는 쌍날철, 풀을 관찰하는 건데 나중에 글자가 바뀌죠. 살필성, 반성한다 할 때, 또 생략할 땐 덜 생자로 쓰이죠. 덜 생, 살필성, 덜 생. 눈으로 풀싹을 보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다. 다음, 조름수는 드리울 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런데 이거 재밌는 거죠. 드리울 수자, 눈목. 눈이 눈꺼풀 위에서 밑으로 쓱 내려오면 뭡니까? 조름이 오는 거죠. 조름수. 이 드릴 숫자 앞에 입구를 하면 뭡니까? 입에서 쭉 내려오는 뭡니까? 침타자입니다. 옆에 오른쪽에 고울읍을 하면 뭡니까? 고울마다 내려놓는 게 뭡니까? 우편우가 됩니다. 아주 드릴 숫자가 이 수양보들 늘어진 모습을 본뜬 자인데 아주 재밌는 글자죠. 조름수는 드리울 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단, 눈 깜짝일 수는 수은임금 수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눈을 깜짝이다. 섭시간에 잠시 깜짝이는 게 눈 깜짝일 순이죠. 수은임금 순. 이순신 할 때도 이 순자죠. 수은임금 순. 눈 깜짝일 순. 그래서 수은임금 순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입니다. 눈썹미, 서로상, 관상상.
살필성, 졸음수, 눈 깜짝일 수는 눈목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자, 오늘 학습 한자 볼까요? 그릇 위에 눈알맹이로 그릇 안의 모습을 얼굴을 비춰보는 모습에서 볼감. 그 다음 그릇 위에 있는 물건을 보고 도둑이 침을 흘리는 모습에서 도둑도, 도적도. 다음 그릇 위에 소의 머리를 얹어 놓은 모습에서 나중에 발걸명으로 바뀐 맹세맹. 해명을 할 때 짐승의 피를 마시면서 하니까 나온 글자죠. 그 다음 일반반에서 음을 빌린 쟁반반. 그러니까 쟁반은 뭡니까? 귀한 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쟁반이죠. 재밌죠? 그 다음 그릇 위에 이루어놨으니까 성할성, 다물성. 그릇 위에 물수의 변형이죠. 넘칠 일에서 나온 글자 더할 익. 그릇에다가 음식을 얹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물수를 눕혀놓은 글자입니다. 더할 익. 다음은 그릇 안을 붓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모습에서 다할 찐. 다음 눈앞에 손을 얹어가지고 멀리 보는 모습 볼간. 다음 아제비 숙에서 음을 빌린 감독독. 뭡니까? 콩 농사를 자세히 수입의 상태를, 콩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는 거죠. 콩 수확할 때 익은 것과 안 익은 것을 감독해야 될까,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독. 그 다음에 눈이 망했으니까 눈물맹. 눈알맹이가 없어서 잠잘면. 눈목 부수자죠. 그 다음 눈목과 언덕 6에서 음을 빌린 친근하대에서 나온 화목할 목. 그 다음 눈 위에 눈썹의 모습을 본다는 눈썹미. 그 다음에 눈으로 나무를 본다 해서 서로상, 관상상, 재상상. 다음 눈 위에 쌍날철이 있는 모습에서 눈을 살피다 해서 살필성, 덜생, 생략할 때. 그 다음 눈목 옆에 드리울 수가 있어서 눈꺼풀이 드리워졌다 해서 졸음수. 다음 수은임금 수은에서 음을 빌린 눈 깜짝일 순.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